누가 봐도 협찬, 누가 봐도 광고, 홍보가 너무 많으면 그 블로그 포스팅은 너무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최적화라고 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민채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교육은요, 최적화된 블로그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이거나 인하우스이거나 이럴 때도 블로그들이 워낙 네이버 블로그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이나 기자단이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블로그를 선정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적화된 블로그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플랫폼 중 하나로 보통 일반인들, 그러니까 각각 나의 일상을 블로그라는 공간 안에 자유롭게 기록하는 곳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에 그 블로그를 치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문구로 홍보를 하는 거죠. 블로그를 사용을 해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블로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해서 일상을 기록하고 나중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또 기업 간의 어떤 협찬이나 이런 광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하는 게 좋다.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블로그라고도 하고 라이프로그 블로그라고도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 건데요. 라이프로그든 블로그든 똑같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홍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 대상, 어떤 마케터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네이버가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 같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업로드를 해주고 포스팅을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홍보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일반인이고 대표도 일반인이고 그 마케터도 일반인이 될 수 있겠죠. 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네이버 아니면 어떤 브랜드, 나이키면 나이키,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인 거고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찬이나 광고를 통해서 네이버도 이득을 받고 기업도 이득을 받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득을 받기 위한 어떤 플랫폼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최적화 블로그가 보는 기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투데이 방문자 수입니다. 오늘 방문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화면에 보면은 PC 버전으로 잘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투데이, 토탈 이렇게 몇천 명, 지금 여기는 3,367명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하루 이만큼 들어왔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스크롤을 내리시면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을 수도 있어요. 숨길 수가 있어요. 방문자 수. 우리 거 좀 이렇게 오른쪽 보면 72개 좀 적죠. 이렇게 적은 방문자 수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끄럽고 그냥 뭐하러 보여지나 하면서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으로 방문자 수가 안 보여야 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다면 모바일 버전으로 이 URL을 클릭을 해서 넘어왔을 때 방문자 수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최적화 블로그를 보는 방법 팁은요. 방문자 수가 최소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른쪽은 제 블로그예요. 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남의 블로그를 캡처해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제 거를 갖고 온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 글이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좀 저조하긴 한데요. 최소 저 같은 이런 일반인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한테 기업 입장에서 이 최야라는 사람한테 협찬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채야라는 사람이 또 기업한테 내가 홍보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제품 협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의 포커스는 기업 입장에서 최적화 블로그가 무엇인지 그렇게 보려면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 마케터 입장, 대표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방문자 수 중요하고요. 최소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탈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팅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300명, 3000명이래요. 근데 토탈도 한 5000명 미만. 이런 식으로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토탈 방문자 수도 봐야 되는데요. 최소 1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다음에 포스팅 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최소 50건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50건 곱하기 최소 100명이니까 5,000명이 들어와야겠죠, 최소. 그러니까 토탈 방문자 수도 최소 5,000개 이상, 5,000명, 5,000개죠. 5,000명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최저가 블로그 보는 방법 첫 번째는 하루 투데이는 100명, 토탈은 5,000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글이 상업적인지 일반적인지를 체크하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지금도 이건 제가 하는 블로그인데요. 저는 사실 뭐 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글을 쓰는데요. 지금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 맛집 카페 카테고리를 캡처한 거예요. 근데 다 봐도 저는 다 일반적으로 제가 먹고 쓴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가 맛있네요, 저기가 맛있네요 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블로그를 보면은 광고 같은, 협찬 같은 게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협찬, 누가 봐도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홍보가 너무 많으면 그 블로그 포스팅은 너무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최적화라고 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뭐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업적인 게 너무 많은데 블로그 수가 너무 좋고 나머지 블로그 보는 방법 제가 총 7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그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 블로그 건수, 포스팅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방문자 수도 별로 없는데 상업적인 것만 있어요. 그리고 글자 수도 너무 적어. 그러면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를 저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좀 잘 안 하긴 하는데요. 뭐 내돈내산이나 일상글 있죠. 지금은 맛집이긴 하지만 다른 데 보면은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뭐 전시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산책을 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이런 일상글 쓰는 그런 포스팅들이 비교적 어느 정도 반반 있어야 돼요. 상업적인 거 반, 일반적인 거 반,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얘는 누가 봐도 상업적인지 누가 봐도 아니면 일반적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딱 보면 대략적으로 알아요. 얘는 지가 정말 자기가 정말 닭칼국수가 맛있어서 올린 거구나, 삼겹살이 맛있어서 올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게 상업적인지 일반적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최저가 블로그 보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테고리는 종류가 뭐 뷰티, 패션, 맛집, 요리, 책, 금융, 경제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이제 내 광고가 어디 업종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거 말고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카테고리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일반 글이죠. 그나마 맛집 카페? 협찬 저도 받긴 해요. 가끔 맛집이나 이런 거 무료로 제공해준다니까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업종, 음식점 같은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괜찮겠죠? 고려할 만하죠. 왜냐면 맛집 건수가 100개 이상이고 어쨌든 카테고리에도 맛집 카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만약에 제가 뷰티 미용 탭에도 있어요. 미용실이나 뭐 머리나 에센스나 뭐 다양한 뷰티 쪽이나 미용 쪽으로도 해당 관련된 업종 분들은 저한테 협찬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강아지도 키워요. 그래서 강아지 업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 업종, 그러니까 내 광고주 아니면
내가 대표니까 우리 사업하는 공간이 어떤 건지, 뷰티인지, 패션인지, 맛집인지, 요리인지, 책인지, 금융, 경제 더 다양하죠.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얼마나 있는지,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블로그 포스팅 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는 보면은 전체 보기가 178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 맛집 카페라는 거는 또 10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0개래 1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개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블로거가 이 100개의 포스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총 블로그 포스팅 개수도 중요하죠. 176개. 그리고 카테고리별 맛집 카페, 뷰티 미용, 또 뭐죠? 문화생활, 식품 요리 등 이 카테고리마다 몇 개씩 있는지 포스팅 개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총 토탈 50개 이상은 있어야 최적화된 블로그라고 판단할 수 있는 네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사진과 영상 개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사진과 영상 개수는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에 조그맣게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진 13개다. 이거는 12개다. 이건 21개다. 이건 16개다라고 알 수 있고요. 저는 다 영상을 넣었어요. 왜냐면은 영상이 있어야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환경의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영상도 있는 그리고 10초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GIF라고 해서 움직이는 짤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더 좋고요.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진이랑 영상 개수예요. 그래서 사진은 팁 말씀드리면 10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영상은 1개 이상인데 10초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 사람의 블로그를 컨디션을 보려면 모바일 기준으로 들어가서 사진이 보통 몇 개 있는지 뭐 한 개만 10개 이상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다 10개 이상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팅. 내 글자 수는 몇 개인가? 이 포스팅 내에 글자 수 있죠? 제가 이 쓴 거를 앞단에만 캡처를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드래그를 당겨가지고 글자 수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 글자 수 이렇게 치면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이게 몇 글자인지 확인이 바로 돼요.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글자 수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복사 붙여놓기를 방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블로거들이.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복사까지는 안 할 것 같아서 냅뒀는데 좀 진짜 파워블로그나 그런 분들은 내 거 복사해서 붙여놓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안목을 키워야겠죠. 딱 봤을 때 글자 수가 작은지 적은지 최소 1000자 이상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차곡차곡 적혀 있고 뭐라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얘는 1500장 이상이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기준은 수치로 말하면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상이면은 최저가 블로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포스팅당 공감과 댓글 수. 여기 있죠. 공감과 댓글 수를 봐야 됩니다. 제 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18건, 56개, 밑에 123개, 121개 이런 식으로 댓글 수 많죠. 이 전체로 이런 식으로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봤을 땐 댓글밖에 못 보긴 하거든요. 근데 포스팅을 딱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은 이 밑에 공감과 이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팁은 솔직히 한 건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공감을 그러니까 숨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한 건 이상인데 많으면 좋긴 해요. 너무 많은 것보다 한 건 이상 공감도 하나 정도 있고 댓글도 1개 정도 있고 10개 이상이면 너무 좋기도 한데 그 조회수가 너무 많아도 댓글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개 이상 넉넉하게 10개까지만 이상 있다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감이랑 댓글 수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그 블로그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 보는 방법은 투데이 방문자 수 봐야 되겠고요. 최소 100명, 총 토탈 5,000명 이상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인기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목록에서 본 건데 모바일로 보면은 또 상단에 이런 식으로 인기글 있죠. 인기글이 봐요. 저 다 이거 제 돈 얘기예요. 롯데월드 얘기, 음식 얘기, 이거 탑10 얘기 다 제가 그냥 내돈내산으로 쓴 글들이거든요. 이런 인기글들이 있어요. 이런 인기글들을 봤을 때 내가 상업적인지 일반적인지 그 블로그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왼쪽에 내 업종에 내 광고에 맞는 카테고리가 맞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수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총 최소 50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 개수 필요합니다. 최소 사진은 10개 이상, 영상 1개, 10초 이상 있으면 좋고요. GIF처럼 음짤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내 글자 수 몇 개 했는지, 최소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상이면 너무 좋고요. 1,000자까지도 사실 괜찮긴 해요. 1,500자 이상이면 너무 좋은데 1,000자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팅당 공감 댓글 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소 1건 이상 있어야 한다라고 리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블로그 보는 방법을 7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만 충족이 안 되면 무조건 최저가 블로그가 아니야 라는 건 아니고요. 7개 모두가 다 완벽히 되면 진짜 최적화된 블로그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최적화 블로그는 아니다. 협찬하기엔 좀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계속 보는 능력을 키우면요, 얘는 컨디션이 좋다, 최적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블로그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하단에 제 핸드폰 번호와 저희 회사 영상 글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나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